조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일입니다. 오전 11시 반을 넘어섰습니다. 설날 연휴를 맞아서도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김정은 2차 회담에서 또 트럼프가 쏘을 것이냐, 그 뒤에 김정은이가 서울을 과연 방문할 것이냐, 방문하면 뭘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남북관계, 북핵 문제,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안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설날을 보내면서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관여하는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한국 국민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이야 물론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트럼프까지도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는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만 들어있는 것 같고, 트럼프는 오로지 2020년에 재선이 되어야 되겠다. 재선되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구속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이 북핵 문제를 주도하는데, 여기에서 한국인들 5천만 한국인들의 생명, 재산, 자유가 희생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악몽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눈에 불을 켜고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 될 책임자인데 오로지 김정은만 생각하는, 그리하여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호랑이 등 뒤에 지금 타고 호랑이는 달리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호랑이도 멈출 것이고 호랑이 등에 탄 한국인들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릴 때 사고 안 나도록 해야죠. 이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뭘 알아야죠. 마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이 사람이 이제 대북 협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가만 요사이 돌아가는 눈치가 보면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동안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대북 강경론자인데 트럼프가 계속 인기주의로 몰아붙이니까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평양에 몇 번 가도 푸대접만 받고 해서 사석에서는 이거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나온 이후로는 비건한테 맡겨놓고 한 발 뒤로 빼는 것 같습니다. 이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 핵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로드맵을 한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렇게 폭넓게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걸 밑줄 치면서 쭉 읽어보면은 미국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른 참고사항과 결부시켜서 북핵 문제의 전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요새 이건 또 FVD라고 합니다만은 에 헌신하고 있다면서 향후 협상에서 북한의 전체 핵목록 신고를 요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핵 폐기 검증도 관찰할 것이라고 이
목표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목표만 보면은 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 이게 좀 걸립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핵 폐기를 해야 되니까 신고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직후부터. 그러나 북한은 신고 신자도 꺼내지 않고 우선 종전선언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는데 이제는 신고서 제출을, 신고 목록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 신고 목록을 다음에 해도 된다. 그 다음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1년 뒤, 2년 뒤, 트럼프 끝난 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북한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 이게 좀 끔찍합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이 기존에 제안했던 풍계리와 동창리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핵시설 폐쇄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VOA가 보도를 했는데 이 표현은 좀 애매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이들 시설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은 지난 10년간 어떤 종류의 국제 사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관련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니까 풍계리,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이런 거는 전체 북한이 갖고 있는 방대한 핵 프로그램 시설에서는 일부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요거를 폐쇄하고 했다는 것은 발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이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과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다. 북한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비건은 영변을 넘어서 다른 시설들은 뭘 가리키느냐? 그것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전부를 의미한다. 자, 여기서 말이죠. 김정은이가 사실상 북한의 모든 핵, 미사일,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농축 시설을 폐기할 뜻을 밝혔다. 미국 측이 밝혔다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폼페오가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 전문가들은 이걸 좀 의심을 합니다. 과연 김정은이가 폼페오에 우리가 가진 모든 핵시설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을까?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비건은 김정은이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했을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공식적인 입장은 작년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의문입니다. 그것은 북한은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 이것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혁명의 보금, 평화의 담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핵 보유국 입장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군축 회담에는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농담이나 사담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트럼프가 약속했다라고 또는 폼페오가 믿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이브한지 북한 체제를 잘 모르는지를 알 수 있고 과연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선대의 유훈입니다 하는 걸 가지고 그 비핵화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데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그 합의를 하고 돌아가 가지고는 이것은 김정은이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문맥상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런 실수를 또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비건의 말 전체가 전제 조건이 단단하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또 한번 그 뒤에 뭘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여기 또 틈을 하나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북한이 성의를 보일 때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는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북핵 문제를 접근하는 그 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핵화가 문제의 핵심이지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합법적인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비핵화를 앞당기는 방법을 동시에 찾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북한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북한의 전략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군축 협상입니다. 핵 보유국 북한, 핵 보유국 미국 사이의 대등한 핵 군축 협상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같이 논의하자 하는 데 대해서 미국도 동의했다는 이야기예요.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거 미국 정부는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2007년에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끈질기게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라고 했지만은 부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비핵화 뒤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비핵화를 먼저 종전선언을 뒤로 했는데 이 비건의 이야기는 트럼프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하자. 동시로 바꿔버렸습니다. 동시에. 이거는 북한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북한의 핵 폐기도 되지 않고 한국의 안보 체제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지는 결과가 됨으로써 5천만 한국인만 희생되는 1938년의 뮌헨 협정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비건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게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추진한다면서 핵무기가 북한에서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깃발이 올라가고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 한시에 벌어지는 것을 완벽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핵을 포기한 북한을 주변국에서 가만둘까요? 핵을 포기한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가만두겠습니까? 중국, 미국이 가만두겠습니까? 핵 포기한다고 끝납니까? 인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 그것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이 있으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덮을 수가 있지만 핵을 갖지 못하면, 핵의 방패를 갖지 못하면 북한은 인권 탄압 하나만으로도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사라지고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고 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협상을 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북한에 김정은에게 이용당해 먹는다. 이용당해서 미국도 피곤해지지만은 한국이 아주 어렵게 된다. 한국민이 아주 어렵게 된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지금 미국이 핵협상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건 대표는 투자와 외부 협력 그리고 무역과 더불어 한반도의 놀라운 자원 등으로 인해 촉진될 북한의 밝은 미래는 미국의 성공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은 북한과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풍요로운 미래를 전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투자를 끌어모으고 사회 기반 시설을 향상시키며 식량 안정화를 높이고 경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이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가 북한을 개발하겠다. 북한에 투자하겠다. 이런 걸로 유혹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김정은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잘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잘 먹게 되면, 배가 부르게 되면 그 다음에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럼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독재 체제가 유지되었느냐? 간단합니다. 주민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주민들은 자유를 향한 갈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서 배고파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은 사람이 생존 본능이 작동하지, 자유, 인권 이런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북한 농당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에게 한다고 한들 김정은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잘 살면 체제가 무너진다. 북한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북한 농당 정권 무너지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김정은을 설득하겠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의 부동산 업자의 생각, 원산 해변가에 콘도 짓고 리조트 만들고 한다는 생각, 그게 김정은의 목표는 뭐냐? 핵을 가지고 남한을 먹어야 됩니다. 핵을 가지고 남한을 먹어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적대 세력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남한의 종북 세력, 하나는 전략 무기고 하나는 정치 무기입니다. 이것을 결합시키면 가능하다. 이게 최우선순위입니다.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용이 아닙니다. 적화 통일용입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걸로 해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순진무구한, 트럼프의 순진무구한 생각이 비건을 통해서 이렇게 피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두 번째 회담이 정말 위험하게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리는데 미국과 북한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참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한 이야기가 다 허황된 게 되죠. 이 비핵화가 뭐냐? 한반도의 비핵화를 의미하는데, 이때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석을 하고 김정은이는 그것은 먼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전략자산 배치 금지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핵을 포기할지 안 포기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 한쪽은 한미동맹 해체로 의미하고 한쪽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걸로 의미하는데 이것은 중간에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무슨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좀 멍청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컷 비핵화 이야기 해놓고 그런데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생각이 합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의미하지만 북한 측과 아직 구체적이고 공통된 합의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VOA가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외교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거래를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북한이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남한에서 반발이 일어날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존재할 수 없는 한미동맹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 상황의 제일 중요한 게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뭡니까? 이제 한국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왜 있어야 하느냐? 유엔군 사령부가 왜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호응하게 됩니다. 호응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도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는 환상을 심어준 위장평화쇼죠.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매우 필요합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보다도 오역을 매는 것은 종전선언만 하면은 이제는 한국을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요리할 수 있다. 적화 통일의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종전선언을 가지고 국내외로 선전선동해가지고 한미동맹의 의미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만들어내고 국내외 여론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한미일 동맹이 작동하지 못하니까 한미일 동맹 관계를 반신불수로 만든다 하는 전략 구상에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핵을 포기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자. 핵을 포기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정했는데 지금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 좋다. 비핵화 협상 중에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순서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종전선언을 한다고 합시다. 종전선언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죠.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한,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이 이제 거기에 관련 협상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협상 과정이 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겠죠.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그런 사자 협상 구도를 만들자 이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4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 지금 같이 돌아갑니다. 중국도 북한 편입니다. 3대1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3대1이에요. 미국 흔들려 버리면 4대0이 되어버리죠. 0은 누구냐? 한국입니다. 한국 국민.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세력은 하나도 없고 모조리
김정은 전략에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종전선언을 한다. 그 다음 국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김정은이가 한국에 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6.15선언 제2항을 이제 실천하겠다.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이제는 남북연합, 아마 연방제는 거부감이 많으니까 남북연합을 들고 나올 겁니다. 남북연합하자. 남북연합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하려면 남한과 북한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협의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남북 간에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북한이 말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또는 이걸 대민족회의라고 또 엄청 크게 이름을 붙일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샘물과 오물을 섞는 겁니다. 세계 167개국 중에 북한은 167등, 그러니까 최악의 독재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167개국 중에서 21등,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21등,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를 남북연합이라는 고리로 서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휴전선이 있어가지고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체제 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샘물이 들어있는 물통과 오물이 들어있는 물통 사이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샘물과 오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비건 트럼프의 생각은 그 종전선언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딱 정리하면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종전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로 가는 길을 열려는 것입니다. 열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민저항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수호, 자유 수호 전투를 벌린다면은 그 음모를 좌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